자, 오늘은 제2장의 제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기한에서 보면은 소비 기한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비 기한이 예전에는 유통 기한으로 돼 있었잖아요. 유통 기한이 소비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예냐면은 우리가 두부 같은 거, 우유 같은 거를 샀을 때 보면 유통 기한이 있었어요. 유통 기한은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는 날부터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날짜까지를 봤는데, 실적으로 여러분들 우유라든가 아니면은 두부 같은 거 보면요, 유통 기한보다도 더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뭐 2주, 3주일 때까지 더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가 유통기한이라고 표시가 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유통기간 안에 다 섭취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 폐기 처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비기한으로 이제 바꿨어요. 소비기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의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유통기한이라고 했을 때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다 버렸던 것을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섭취 가능한 날짜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날짜까지 우리가 제품을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으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시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좀 긴 것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기한의 표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소비기한의 연, 월, 일 뭐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다음 뭐 몇 년, XX년, X월, XX일까지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꼭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섭취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여서 유통하는 제품은 냉동 보관 또는 냉장 보관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은 꼭 냉장을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은 꼭 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꼭 표시를 우리가 소비기한에다가 적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우리 이제 제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나요? 여기는 빵 남아있을 때 빵은 어디에다가 놓는 게 유통기간이 소비기한이 길어질까요? 냉장일까요? 냉동일까요? 우리가 빵 같은 경우에는 냉동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해동해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냉장에다 놓게 된다면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소비기한이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포장할 경우에는 가장 짧은 소비기한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같이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같은 봉지 안에 있다면 가장 짧은 것을 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비기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번 볼게요. 어떤 것이 소비기한에 영향을 주는 건지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떤 제품, 원재료의 배합과 조성, 수분 함량 및 수분 활성도, 그 다음에 pH, 산도, 산소의 이용성 등에 따라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비기한이 우리가 결정이 되겠죠. 우선은 수분 함량이 많으면 우리가 유통기간, 소비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겠죠. 자, 또 어떠한 거는 수분 함량이 많아도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거는 수분 함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소비기간이 짧거나 길고, 이런 거는 그 배합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제조 공정이나 위생 수준, 포장 재질 및 방법, 저장, 유통, 진열, 조건, 소비자 취급에 의해서 우리가 소비기한을 우리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소비기한 이렇게 봤을 때 옆에 보면은 햇삽이라는 거 있어요. 저번에 한번 배웠던 HACCP라고 하는 햇삽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킨 그런 제품이라면 우리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냉장 저장고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물품 창고식 대형 냉장고, 편의형 소형 냉장고, 전처리 식품이나 당일 사용 재료 보관이 가능한 것, 앞뒤 양면에 문이 있는 냉장고, 주로 완제품 보관할 때 뭐 이런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은 냉장고를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워크인 같은 것을 설치해서 워크인에서 크게 사용하든가 아니면 워크인보다 더 큰 대형으로 냉동고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든가 자기의 맞는 사업에 맞는 것으로 냉동고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냐면 실온 저장 또는 냉장 저장, 냉동 저장으로 나눠지게 있습니다. 우선 실온 저장으로 보면은 건조 식재료가 저장 보관하는 건조 저장고에서 적합한 공간과 사용 현장과의 위치, 저장 식재료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실온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냉장이나 냉동고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면 실온에다가 안전하게 저장을 해도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냉장 저장을 보면은요. 냉장은 내구성, 내부의 벽은 내구성과 위생성이 좋은 재질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배수구와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워크인 냉장고의 문은 안에서 열리고 조명이나 신호장치가 의해서 냉장고 내부에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워크인이라는 게 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밖에서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잠겨버리면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 켜지고 자동적으로 사람이 나갔을 때 불이 꺼지는 그런 워크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냉동 저장을 하는 거는 우리가 식품을 함유된 이용 가능한 수분을 불활성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불활성화는 그 수분을 얼리는 거죠. 얼려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서 소비 기간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정 온도 한번 볼까요? 실온 유통 제품인 경우에는 실온 1도에서 35도를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35도씨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실온이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그런 온도에다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실온이라고 해갖고 한여름에 너무 더운 상태에서 뭐 35도 이상 뭐 40도까지 된 상태에서 실온에다 보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적으로 35도 정도의 이하에다가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온 유통 제품은 대부분 상온에서 15에서 20도씨를 말하며 25도씨를 포함하여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하는 과정에서요. 자, 냉장 유통 제품은 이제 냉장고를 말하는 거죠. 0도에서 10도 사이에 놓고서 하고 보통 5도씨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품 기준이나 아니면 축산물 가공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 냉장 온도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동 유통 제품을 보면은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말합니다.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18도 이하면 다 되는데 어떤 거는 한 마이너스 30도, 40도까지 내려서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한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에 정한 경우에 그 조건에 따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도 냉동 탑차를 보시면은 냉동 탑차는 항상 켜놓고서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기름값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끄고서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 하면은 안 되겠죠. 항상 내가 싣고 나서 납품까지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다 냉동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제품이 된다면은 그거는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조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